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로스쿨 1기부터 12기까지 신입생을 선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민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자소서 그리고 면접, 논술, 채점위원을 역임했고 로스쿨에서 평가와 선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해온 결과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포스트리트 수강생 80명이 로스쿨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로스쿨에 재직하면서 단연간 논술 채점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 기준을 통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로스쿨 입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스쿨 입시 전형 요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트, 공인영어, GPA, 서류, 논술, 면접 등 총 6가지 입시 전형 요소가 있는데요. 보통 리트나 공인영어, GPA 이런 3가지 요소를 정량 요소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류나 면접을 정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트 시험을 치르면서 3교시에 치러진 시험으로서 보통 이제 정량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정성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리트 점수라든가 그러니까 언어 이해라든가 출입 논증 점수라든가 공인영어 성적이라든가 GP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성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이 받은 점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성 요소를 비롯한 논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명목 반영률이 4.7% 정도라고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명목 반영률이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있질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트라든가 공인영어라든가 GPA에 비해서 논술이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반영률 내지는 명목 반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쿨별 논술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쿨별 논술 반영 방법은 논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PF인 대학도 있고 그리고 논술을 서류심사에서 참고 내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한 논술을 2단계 전형에서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논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는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부산대, 온강대, 충북대 등 6개 대학에서는 논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논술을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고려대나 한국외대는 논술을 PF로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논술을 PF로 반영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F라고 해서 논술을 작성을 하면 전부 다 패스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려대 입학부원장의 입시 설명회에서 예전에 한번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고대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대의 비율이 논술에서 패스하지 못하고 페일하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논술을 서류심사에서 참고 내지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성대, 연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논술을 서류심사에서 참고 내지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즉 이들 대학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면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여러분들 외국어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점이라든가 아무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논술도 이때 여러분들이 정성 요소로서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논술을 2단계 전형에서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의 논술을 2단계 전형에서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논술을 점수로 반영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상이합니다. 약간씩은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의 입학 전형 요소 및 배점 그리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학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입학 그 요강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입학 전형 요소 및 배점 반영 비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목 반영 비율이 아니라 전체 실질 반영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명목 반영 점수는 200점이 있지만 실제로 실질 부여 점수는 96점이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50점 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 부여 점수는 2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학 요람을 확인을 할 때는 명목 반영률이 아니라 전체 실질 반영률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전체 실질 반영률이 7.33%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표를 통해서 적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 요강을 확인을 해보시면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총 5등급으로 나누어서 실질 부여 점수는 12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체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실질 반영률은 6.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등급으로 나누어서 채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건 점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서울시립대의 입학 요강을 보면 내가 맞은 그런 리트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이라든가 GPA를 환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 5점 차가 환산 점수 1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GPA 10점 차가 1점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점수가 5점입니다. 5점인데, 자, 입학 요강을 통해서 서울시립대가 실질적으로 몇 점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목 반영 점수는 5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1점부터 4점까지는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논술 반영 점수가 1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1점이라는 점수는 GPA 10점에 해당이 되고 리트 점수 5점 차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명목 반영 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리트 점수 5점 차이나 GPA 10점 차이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그 논술이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논술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리트 시험을 보고 나서 나의 이제 자신의 이제 리트 점수가 확인이 되면 보통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자신의 이제 정량 점수를 합산을 해서 내가 모의 지원에 돌리거든요. 그래서 내 정량 점수가 몇 배수에 해당이 되는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가로스쿨에서 이야기할 때 2배수 정도면 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3배수 내지 5배수까지, 정량 점수가 3배수 내지 5배수까지 이제